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2권 제2장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에서 제1절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1.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부터 6. 논작물까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 페이지는 23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이해인데, 오늘은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 논작물 이후에서 밭작물에서 그 농업수입 감소보장 방식까지 끝난 다음에 이 1부터 10일까지의 차트를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께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두 문자 암기 방법에 대해서 그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구독하시고 구독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제 강의 교환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보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적과 전에와 적과 종료 전과 적과 종료 이후에 따라서 보상하는 손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품목은 과수 4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 적과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입니다. 단 5종 한정인 때는 태우집, 지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화재. 적과 종료 이후에는 태우집, 지화에 대한 일가가 됩니다.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태풍과 그리고 집중호우 그리고 일소에서 나오는 폭염의 개념이 인상과 자주 비교가 됩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암기 팁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 이전의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가 있는데, 여기서 한해는 가물한자에 써서 전에 설명드렸죠? 가뭄이고, 그 다음에 동상해와 냉해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태풍 피해를 보시면 태풍 피해는 태풍주의보 이상이 발령할 때 발령정의 바람과 비로 발생한 거고, 우박은 정나눈,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와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그래서 얼음알갱이, 얼음덩이도 일부 문제집에서 가로놓기에 나오고 정나눈, 봉우리 저군도 나오기도 합니다. 단 동상에는 얼동, 얼은 거요. 얼어서 발생한 피해고, 그 다음에 냉해는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니까 동상해와 냉해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한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한 피해고, 그 다음에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그래서 동상해와 냉해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우는 많은 비, 강풍은 강한 바람, 돌풍, 그리고 한해는 가물한자에 써서 가물한, 그래서 한해, 그래서 수분해, 강우 부족으로, 그러니까 비가 계속 안 와서 토양수분 부족이 인하여 발생한 피해. 자, 조해는 이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한 피해예요. 그래서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연설로 인하여 연안지대 경지에, 그러니까 그 해안지대에 경작하는 그 농지라는 거죠.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 발생한 피해다. 설에는 눈으로. 폭염은 폭염 피해가 아니라 그냥 폭염입니다. 폭염.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그래서 그 과수 4종의 적과전 종합위험에 일소할 때 그 일소 피해에서 발생하는 그 폭염의 정의와 인삼의 폭염의 정의가 분명히 다르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조수에는 세조 짐승수, 그러니까 새와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고, 화재는 화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자, 그러면 적과 이후의 특정 위험 중에서 적과의 특정 위험은
일가 태우집 지화. 그래서 이제 태풍, 강풍,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자,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 이거면 태풍, 강풍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과 비고 최대 순간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비인데 이 바람에는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인삼은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뭐다?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이렇게 아니고 태풍에 대한 특보로 되어 있으면 똑같이 기상이 빠졌을 뿐인데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 동일합니다. 그리고 태풍은 바람의 세기는 어떤 거냐 그러면 가수에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서 나타난 측정되는 어떤 거다? 가장 큰 치수로 판정을 합니다. 가장 큰 치수로. 평균도 아니고 세계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을 해서 나타난 측정되는 가장 큰 치수,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수치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박 아까 앞에서 설명했고요. 정란은 봉우리저군, 그리고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어리. 여기는 얼음 알갱이, 얼음 덩어리. 그래서 좀 여기도 좀 통일이 안 돼 있는 게 아직도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진에 대한 설명이고, 지진은 뭐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통보. 5.0입니다. 5.0 이상. 규모가 5.0 이상. 여기 네모 가로치기 나옵니다. 그리고 지진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이나 가수원이 있는 곳이나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한 것. 그러니까 가수원이 위치한 것이나 또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한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 내용. 그러니까 진앙이 있는 곳, 그리고 진앙이 있는 곳에 옆도 인접한 곳도 인정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화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고요. 자, 집중호우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는 호우에 대한 특보,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인데 인삼에서는 호우에 대한 특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계소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의 80mm. 자, 과수 4종은 집중호우가 12시간 누적 강수량의 80mm 이상인 경우에 이상인 강우 상태인데 인삼은 얼마다?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왜냐 그러면 인삼은 그 물빠짐, 바시기 때문에 물빠짐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24시간을 해서 강수량이 80mm인 거고 과수원은 12시간 강수량은 80mm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어떻게 하냐?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인삼이 이사 갈 때 24시간 동안에 팔고 80mm야 된다. 그 다음에 과수는 절반인 12시간 누적 강수량이다. 자, 일소피해입니다. 일소피해다. 중요합니다. 일소피해. 자, 별표하시고 폭염으로 인해 보호 목적, 그러니까 가실이나 이런 쪽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보호 목적에 일소가 발생해서 생긴 피해다. 그러면 일소라는 건 뭐예요? 일소의 정의입니다.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빛 또는 과육이 개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 일소입니다. 이 일소 피해의 원인은 폭염이에요. 그럼 폭염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폭염특보라는 것은 가수원에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며칠 동안 연속 2일 동안 33도 이상으로 관측돼요. 연속 2일 동안 33도씨로 관측되는 경우고, 또 폭염특보는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 피해가 발생한 보호 목적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삼은 여기는 낮 최고 연속 2일간 33도씨 이상인데 이인삼은 어떻게 한다? 최고 기온이 30도가 며칠 동안 7일 이상 지속되고 입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인 경우에 폭염 피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인삼은 307 부대에 입간판 타오. 그래서 30도씨 7일 동안. 그 다음에 입간판 타오. 입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인삼 307 부대 입간판 타오. 인삼 307 부대의 입간판이 타오. 앞에 나오는 입간판이 타오. 그래서 여기서 50% 입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게 50% 이상 타들어갔을 경우에, 그래서 그리고 30도씨가 7일 동안. 근데 가수사정은 연속 이틀 2일 이상 33도씨로 관측된 경우입니다. 자, 가을 동상에는 통상이 되는 그럼 얼어서 생긴 피해. 얼어서 생긴 피해니까 과실 또는 입이 얼어서 생긴 피해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결빙 증상. 그리고 이 피해는 어디에?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가을 동상의 나무 잎 전체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가을 동상으로 인한 잎 피해를 인정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겁니다. 그럼 저가 종류 이전과 저가 종류 이유가 틀린데, 자, 어떻게 오냐 그러면 계제원보 하계보전, 계제원보 하계보전 이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학이 들어갈 때는 계수제원보 이렇게 들어가고, 수학이 없을 때는 계제원보. 저가 종류 이전이니까 수학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제원보 하계보전, 계제원보 하계보전 등록식.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계는 자, 여기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자, 계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는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 보하고 이 밑에 보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 다음 하우스는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하우스가 아니고 노후시설 뭐 이렇게 그냥 노후하자. 그래서 이 하하고 이 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전에 하여 생긴 손해. 그 다음에 계제원보 하계. 계약체계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령했는데 그 지역의 특보로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 그러니까 여기서 때에 따라서는 이게 뭐 싱크홀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재해긴 재해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적과 종료 이전에 5종 한정특약, 5종 한정보장특약 가입했을 때는 다른 걸로는 뭐 동상해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동록식인데, 동록은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동록 등 간접손해. 동록은 자, 이것은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등. 자,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등 간접, 뭐 이 피해로 인해서 이런 동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은 식물방역법 제32 조항까지는 몰라도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금지병해충이 어떤 거? 가수화상병. 가수화상병이면 이 가수나무를 다 뽑아서 아예 그냥 이걸 묻어야 됩니다. 상당히 이게 위험성도 높고 폐원 가능성도 높습니다.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여기 동록식이었고, 아까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노동자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계제원보 하계보전 동록식. 계제원보 하계보전 동록식. 이게 지금 처음에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을 계속 입에 계속 떠올리면 됩니다. 계제원보 하계보전, 계제원보 하계보전, 계제원보 하계보전. 그래도 숫자는 계수제원보 하계보전, 동록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뜻지 않고, 저도 앞에서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이
두 문자만 따서 개수재원보 하계보전, 개재원보 하계보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지금도 이게 익숙하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집니다. 자, 다음은 계약 종료일은 수학이 들어가겠죠. 수학. 그래서 개수재원보전, 개수재원보 보전 등록식 13m/s 미만 저장 농병. 그럼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수재원보 하계보전에서 개재원보 하계보전에서 앞에 나왔던 그겁니다. 그래서 하계가 여기서는 빠졌고 수가 들었죠. 왜? 조건 종료일은 수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소리. 그래서 개가 나오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암기를 해 놓으시면, 하나를 암기해 놓으시면 결국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저도 이렇게 그냥 수하면 이렇게 암기가 돼요. 그 다음에 제초 작업 및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자, 원인의 제까지는 묻지 않고 병의 준으로 발생한 손해. 보는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댐, 제방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또 여기에 보는 뭐냐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저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등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봐도 보고 읽기에도 암기가 돼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 두 문자만 해놔도 여기 알 수 있고. 자, 등록식. 보상한 자연재해에 발생한 동력 등의 간접 손해. 그 다음에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미만인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저장은 두 개인데요. 여기서는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그리고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그래서 이 저장만 봐도 이런 식으로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자, 농은 농병인데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이게 소지가 이제 일본 말인데 이게 이제 제거하다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뭐 소지, 뭐 청소란 말도 있지만, 그래서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제 과도하게 입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록등이 발생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폭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입이 가려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없어지니까. 그리고 단감 떫은 같은 경우는 입을 제거해버리면 안 되죠. 왜? 입의 영양소로 과육이 성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됨으로 발생한 피해. 그러니까 낙엽이 발생하고 또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되면 동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때에서는 폭염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는 열과가 될 수 있죠. 급격한 비가 온 다음에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과일이 벌어지는 그런 열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식물은 앞에서 동록식 했었고 전쟁했었고, 그래서 개수 재원보 보전, 개수 재원보 하기 빼는 거예요. 개수 재원보 보전 동록식 13m/s 지휘한 저장 농병.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게 동록식 같은 경우는 이게 과수 사종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14m/s 미만은 태풍이 들어가는 거, 태풍.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농이라는 것은 뭐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이것도 과수 사종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녹색으로 해놓은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수재원보 하계보전 이런 식으로 외워졌다가 차곡차곡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무손해보장인데, 나무손해보장 특약은 작년에도 뭐 보필 6회 시험 볼 때는 보필 토병만 돼 있다가, 또 7회 시험 볼 때는 보필 토병으로 하다가, 또 일부는 보필 토병이고 또 일부는 보필 토병에 개재 하계 보전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보필 토병부터 볼까요? 원래 당초에 나무손해보장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보필 토병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했는데,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오히려 더 맞겠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그럼 보필 토병이니까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아꼈잖아요.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한 나무 손해. 토양관리 재배기술. 토양관리 재배기술 이러한 부분은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된 성인에 생긴 나무 손해.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수액. 그래서 보피 토병은 원래 기존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계제, 하계 보호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계제, 하우스 부대실 등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정의 기상특보 관련 재료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 발생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두 문자를 아시면 뒤에 자동으로 의해서 계약자, 피고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할 수 있도록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손해보장은 보피토병, 계제, 하계, 보전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해드릴 게 앞에 두 문자를 하고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나 이미 1차 시험 보고 공부했던 분이나 새로 공부했던 분은 이 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강사들마다 뭐 특정적인 것을 해서 하는데 저는 주로 두 문자만 앞에서 따서 암기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과수인데 여기서 이제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복숭아, 자두, 밤매, 어미자, 유자, 호두, 사고 저는 이렇게 하죠. 복자, 밤매, 호두, 사오개. 그래서 복숭아, 자두, 밤, 매유, 매실, 유자, 호두, 사과는 아니겠죠. 과사도 이미 끝났으니까. 살구, 오미자, 사오개. 복자, 밤매유, 호두, 사오개. 자, 그래서 보장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그러나 복숭아는 병충해를 보장해주죠. 어떤 병충해? 세균, 구멍병.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가로넣기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충해 보장해주는 것은 특약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벼가 있는데 거의 7종 있죠. 흰 줄무늬 도깨비, 구워먹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시담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고추도 있고 그 다음에 감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특약이어야 된다. 자, 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였고 보상하지 않는 수는 개수재원보 하계보전. 그래서 개수재원보 하계보전이 기본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과수사정. 그러면 개, 수, 재, 원, 보, 하, 계, 보, 전. 끝이에요. 이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두 문자만.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 근데 단지 여기서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지만 복숭아는 뭐다? 세균 구명병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그래서 복숭아는 세균 구명병을 어떻게 한다? 세균 구멍병을 어떻게 한다? 보장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복자, 밤매유, 호두, 사오개 여기는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끝. 자, 다음은 우리가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 중에 오디 감귤입니다. 오디 감귤은 보상한 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보상하지 않는 수는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 똑같아요.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하고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의 보상하지 않는 수는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 끝.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 자,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가림 가수는 포대참이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비가림 수설은 보상한 수가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상해주지만 화재는 특약이다.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수는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인데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 앞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나 종합위험 과실 손해 방식이나 그 다음에 종합위험 비가림 손해 보장 방식 똑같아요.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 단지 여기에서 자침직피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으로 한 게 있지만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이게 침. 그럼 침은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하여 생긴 손해.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직. 자, 여기 직입니다. 직은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가중한 손해. 이러한 것은 쉽게 말하면 비가림 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도 비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자침 직피는 비가림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고, 개수재원보 하계보전은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개수재원보 하계보전을 바탕으로 해서 과수는 개수재원보 하계, 그러니까 과수는 과수 사종에 적과정리 이전과 적과정리 유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과수는 개수재원보 하계보전에 비가림 시설은 단지보다 자침 직피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눠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침 직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점 종합손해방식은 복분자 무화과는 수학전과 수학 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럼 복분자 무화과는 볼까요? 수학전에는 자연재해 조성이 하지만 수학 후에는 태풍, 우박을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 후에 태풍, 우박 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학전 일단 암기 팁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OD 복분자는 장마전에. 그래서 OD 복분자는 어떻게 합니까? OD는 5월 30일이면 끝납니다. 왜? OD는 장마지면 그때는 끝나요. 6월이 장마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철 24일부터 어디까지? 수학종 여기가 5월 30일까지가 보험 종료기입니다. 자, 복분자는 수학 전에는 5월 31일, 계약철도 5월 30일이고 이듬해,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1일부터 이듬해부터 6월 20일까지가 수학 종기예요. 자, 그리고 무화과는 제 후배 했죠. 무처리가 사시 준비한다고. 무처리에서 무화과는 7월 30일, 이듬해 7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수학권은 이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사시는, 이 사자는 무화과는 4년이었죠. 무화과는 나무 수령이 4년 미만은 인수 제한이다. 그래서 이 사자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무철 사유준비.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암기팁에 여기 보시면 이 봤을 때 복분자 하면 이게 떠올라야 되고 무화과 하면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암기팁을 괜히 주신 게 아니라 암기팁을 이제 앞으로 무한 반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떠올리지 않으시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태풍은 앞에서 말했던 여기는 그 과수사종 그 태풍하고 동일하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박 앞에 설명한 제하고 동일합니다. 자,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여기서는 개제 수학 개시 이전에는 수학을 안 하겠죠. 수가 빠지겠죠. 수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것을 수학하지 못한 발생한 피해는 수학 개시 유의해야 되겠죠. 수학 개시 유의는 아마 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수. 그래서 여기에는 전에는 계제원보 하계보전, 이거 어디가 계제원보 하계보전이니까 어딘가요? 적과종료 이전하고 똑같죠. 과수사죠. 계제원보 하계보전. 그 다음에 개시유는 계제원보 보전, 그냥 개수재원보 보전. 그리고 여기는 14m급 핫세크 미만 저장. 과수사정은 농병이 있었지만 여기는 14m세크 미만이고 저장. 그래서 순간풍속이 최대 순간풍속이 14m세크 미만인 바람에는 이하는 것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저장한 것이 나타나는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는 손해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복분자 무화과 수학전 종합위험 손해보장 방식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두 문자만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의 암기를 위해서 앞에를 설명한 거고 이 뒤에 계하면 계약자 피원자는 이래 법정 대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과실로 손해 하고 딱 암기가 돼야 됩니다. 제약은 제초자와 시비간의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전은 뭐냐 그러면 전 하면 나와야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해 생긴 손해. 이런 식으로 똑같이는 아니어도 그 내용이 툭 하면,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논작물. 자, 마지막 보상하는 손해. 자, 벼와 조사료용 벼, 밀, 벌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해주면 벼는 특약으로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흰 줄무늬 도깨비 구워먹세.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흰집 마른병, 줄무늬 마른병, 벼멸구 덜병, 깨씨 무는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른병은 특약으로 병충해를 보장해준다. 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개수재현보, 하계, 보전. 똑같습니다. 논작물도 여기 말하는 과수 작물하고 비슷하죠. 수확하면서 개수재현보, 하계, 보전.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앞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부터 여러분과 함께 논작물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개수재현보, 하계, 보전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14m/s 미만 저장 농병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개재원보, 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저랑 공부하신 건 제가 이 내용을 주었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딱 짚으면 이게 뭘 말한다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께서 이 앞에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앞 두 문자를 알았을 때 뒤의 내용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 부분, 이 14m/s 미만이다. 그러면 최대 순간 폭력이 14m/s 미만으로 인한 손해, 바람으로 인한 손해 이런 식으로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그 두 문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다 외워 근데 하나만 딱 알아두면 그 다음에는 자동방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장이다 이러면 천연한 과실이 나타나는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강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그 암기하는 두 문자가 몇 가지로만 나누기 때문에 그 내용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해놓고 그 암기하는 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묶어서 여러분께 특강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